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방송통신,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며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고 이런 발전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바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람과 책임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이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빠져야 되겠죠. 앞으로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여성국장이 별로 의미가 깊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직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여성이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데이터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로서 170종을 구축을 했고 올해 2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170종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1종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우처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또 그게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한 2,58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이용을 합니다. 또 한 200여 개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하는 AI 바우처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은 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SaaS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화 시키는 시범 프로젝트 사업들인데요. 한 500여 개 기업이 또 클라우드 바우처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댐 프로젝트도 있고요. 신뢰성 좀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의 목적을 일단 크게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큰 숙제이죠.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바꿔나가는 것들, 우리의 생활을 디지털 생활로 바꿔나가는 것들인데 이 디지털 뉴딜 전에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보다 폭넓게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뭐 우리 데이터댐 프로젝트를 이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1년간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한 또 일자리의 또 창출 부분도 뉴딜의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데이터 지금 댐 프로젝트만을 통해서도 한 6만여 명의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또 전환 과정에서 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좀 없도록 하는 좀 따뜻한 디지털 포용 쪽에 그런 또 정책에 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 못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디지털 포용 사업들을 통해서 한 42만여 명들이 교육을 좀 받으셨어요. 이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2025년까지 대폭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우리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그 원칙에 따라서 민간 클라우드를 최대한 공공 부분에 많이 도입하게 한다는 그런 크게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사스 전환이 또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이제 쓰려고 하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사스 형태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대폭 좀 늘리고 정부가 같이 해나간 사업들이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워커들을 통한 일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그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이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참여한 분들이 계속 양질의 일자리로 가고 싶은데 그걸 일시적으로 이것만 하고 끝난다. 이 사업은 좀 계속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계속 관련된 노하우를 좀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올해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훨씬 더 온오프라인 교육들을 더 강화를 해서 교육기회를 좀 늘릴 거고요.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또 있으시고 합니다. 일자리와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 이 2가지를 다 같이 쫓는 이제 일이다 보니 초반에 일자리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렇게 이어나가면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좀 수요도 점차로 좀 충족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구축한 데이터들이 8대 분야의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업, 뭐 방언 이런 걸 포함한 분야, 또 헬스케어 분야, 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국토, 환경, 안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그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이 참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이런 데이터들이 아주 많다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구하려고 보면 직접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아니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걸 또 구매를 해서 또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용도로 또 가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관련된 걸림돌로 보면 이 데이터의 부족이 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8대 분야의 데이터 170종을 구축할 때도 가장 그 필요한 분야의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 조사해서 수요 기획 하에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이것들을 좀 활용한다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리고 관련된 그거에 기초한 서비스나 제품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활용을 좀 하시길 저희가 계속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뭐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어서 민간과 가장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험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시장이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관련된 서비스도 공유나 공개를 좀 많이 하고요.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좀 공개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훨씬 더 거기에서 많은 또 제품과 서비스들이 또 선순환 구조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를 좀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민간과 또 우리 정부가 한 몸이 돼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뭐 인공지능 우리 기반 정책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아까 좀 소개를 좀 드렸듯이 여러 바우처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이 이용하면 굉장히 저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데이터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뭐 써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 차원에서 보면 펀드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펀드를 통해서 뭐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KIF 펀드를 통해서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또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드림타운이라고 해서 판교에 관련된 또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23년에 지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본투 글로벌이라고 해서 또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선발해서 지원해서 해외 진출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해외 로드쇼라든지 전시회 나가는 것들 또 그거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AI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의견, 낙관적인 의견, 또 뭐 반대 부정적 의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AI가 우리의 좀 삶을 풍요롭게,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 심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걸 좁혀가는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 분야가 이제 사실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우리를 좀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생활부터 또 경제까지 바꿔나가고 있는데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AI가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자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보다 좀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AI를 받아들이고 또는 AI를 좀 끌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AI가 주변에 막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잘 활용을 못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여기에 뒤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좀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